예,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분량이 좀 작다 그랬죠? 근데 다음 챕터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수업이 시간이 좀 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내용이 스크립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자, 그럼 짧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교시는 추가 폼, 아까 뭐 필드 더해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적인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추가 필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쿠키라든지, 즉 로그인이 인증된 상태에 대한 것들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스크래핑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죠. 긁어오는 건데, 긁어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올리는 경우인데, 이거는 원래 우리 스크래핑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교재에서도 말하기를 일단 알아두면 좋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리퀘스트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을 한번 보자 라는 형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파일 업로드 부분인데요. 이건 HTML5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가 쉽게 컨트롤돼요. 데이터 용량도 제한이 좀 있고요. 자, 그럼 웹 스크래핑에서의 파일 업로드를 살펴보자. 일단 업로드 폼의 URL은 pythonscraping.com 페이지의 form2.html 이 페이지를 사용하려는 겁니다. 페이지 열어보시면요, 페이지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쵸? 보니까 HTML 바디 부분 시작돼 가지고 h2 태그, 폼 태그 들어가면서 processing2.php로 액션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고, 인크립션 타입 같은 경우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형태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풋 태그를 보니까 타입이 파일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네임은 업로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있게, 스크래핑 시점에서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은 업로드 파일이라는 저 네임을 잘 봐야 될 것이고, 하나밖에 없죠. 그것만 잘 봐두시면 되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결국은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좌측에 있는 업로드 파일, 업로드 파일, 이렇게 요 부분이요. 하나의 파일을 업로드해라. submit, JPG, PNG 또는 GIF 파일 선택. 그래서 놓고 이 폼 태그를 통과해보자. 업로드 파일을 서밋 했을 때는 결국은 URL이 안 보이겠죠. 포스트 방식이니까 전송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코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지껏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파일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이 부분이요. 업로드 파일은 폼 태그의 인풋 태그의 네임이었고요. 그리고 오픈 부분은 해당되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파일을 말하게 될 겁니다. 아마 파일 폴더, 현재 동작하는 파이썬 파일의 파일 폴더 밑에 python logo.png라는 파일이 있을 때 얘기겠죠. 예. RB 형태로 타입을 지정을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 파일을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리퀘스트의 포스트 메소드 그대로 씁니다. URL 액션 페이지를 그대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파일스에 파일스, 즉 아까 데이터 부분이었는데 이번엔 파일스로 바꿔서 우리가 만든 파일 객체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포스트가 강력하게도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써놓기를 input 태그 타입이 파일이다. 그리고 리퀘스트에 그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한다라는 거 중요 포인트. 그리고 텍스트가 아닌 파일이므로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파이썬 파일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파일 객체를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그대로 쓰면은 파일 전송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이건 빠르게 넘겨보고 슬라이드 하나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현재까지는 단순히 서치하는 부분이었다라면 서치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에는 get을 쓰던 post를 쓰던 문제없이 데이터를 스크래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폼 요청 뒤에 데이터가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허가가 필요하다라면 이런 환경인 결국은 로그인 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제공해주는 값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추가 학습할 부분이 로그인 상태에서 제공되는 정보 수집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세션이든 쿠키든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쿠키 값을 변경을 줘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약간 법적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실제 본인이 로그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쿠키를 사용해서 로그인 추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즉 1번 페이지에서 로그인이 됐어요. 2번 페이지는 쿠키 값이 로그인 돼 있다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3번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쿠키가 얘는 로그인 돼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그때 다시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값이 로그인이 안 돼, 실패되어 있다라면 서버에서 값을 제공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로그인 요청에 따른 인증을 처리한 후에 브라우저에 쿠키가 저장이 됩니다. 물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브라우저로 전송이 돼서 저장이 되겠죠. 이러한 쿠키의 값들은 서버에서 생성한 토큰 값, 그리고 언제 만료가 되는지 만료일, 그리고 트래킹 정보, 추적 정보, 즉 그리고 나서 사이트 내에 인증 정보로서 이러한 쿠키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인증 정보 이외에 그때 우리가 웹 시간에서도 봤다시피 뭐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데이터 담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근데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도 데이터를 담아놓은 형태라고 보는 거니까 인증 정보로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쿠키를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스크레이퍼에서는요, 로그인 처리, 스크레이퍼는 로그인 처리가 가능하나 스크레이퍼를 이용해서 로그인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쿠키 값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버로부터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쵸? 허가권이 있는 사람한테만 제공해주는 정보인데 인증이 안 돼 있다라면, 즉 쿠키를 못 쓴다라면 정보 전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페이지를 봤는데 실습을 위해서 또 로그인 폼으로 URL을 제공해 줍니다. 쿠키스 폴더 밑에 login.html이라는 페이지네요. 여기서 유저네임은 속성값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저네임에서 임의의 값을 사용해도 되고, 패스워드 비밀 공간에는 똑같이 소문자 패스워드라는 글씨를 써야지만 로그인이 될 것이다. 로그인이 되면 쿠키 값이 내려와요. 그래서 폼 처리 URL은 이거지. 이 폼이 액션으로 처리될 URL은 welcome.php라는 사이트를 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냥 접속을 하면요,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해보면은, 예, welcome to the website and oops, you logged in wrong. 잘못 왔다는 것이죠. 로그인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이 쿠키가 없으니까. 그래서 HTML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가 보이고요. 여기다가, 예, 패스워드에서 로그인을 처리하면, 아이고, 아까 그 쿠키 값 하나 때문에 그러네요. 이 사이트가 지금.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요. Check out your profile에서 Welcome to the website, 이렇게 사이트에 잘 들어왔다, successfully 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 URL 링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추가 URL 링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포함 이 페이지 웰컴 PHP에 포함된 페이지가 프로파일, 쿠키 프로파일 보여주는 페이지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사이트의 프로파일.php 페이지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해도요, 만약에 이쪽에서 프로파일 진행한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라고 페이지 not found가 떠요.
오류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자, 코드로 볼게요. 코드로 봤을 때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고요. 파라미터 네임에 뭐 아무 이름이나 넣고 패스워드는 반드시 패스워드로 넣어라. 그리고 액션 페이지는 welcome.php 이쪽으로 가라. 리퀘스트에서 포스트 전달하면 그 리퀘스트된 결과 값이 알객체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객체를 통해서 쿠키스 밑에 getDict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시면요 쿠키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리스트를 잘 보여줘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바로 going to profile page 프로파일 페이지로 이동을 하자 라고 하면서 다시 요번에 get 방식을 이용해서요 쿠키의 값을 담아 가지고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get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교시에 있는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코드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텍스트를 하면은 출력을 하면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닫았나? 예, 닫았나 보네요. 그 로그인이 완료됐는데 요 프로파일 페이지가 안 보인다, 없다. 그 프로파일 페이지는 없다라는 페이지 not found 예외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 태그가 뭐일 거예요? 즉 웰컴에 해당되는 페이지 태그 값들이 여기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뭐 동작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하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결국은 쿠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객체에 쿠키스를 쿠키로 전달을 하면요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을 해서 프로파일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그 프로파일이 아마 이 사람이 처리한 것은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 쿠키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profile.php 페이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코드 문제가 아니고요. 저쪽 그 해당 사이트에 profile.php 파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삭제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방식은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쿠키 처리 계속 보게 되면요. 요번에는 이게 쿠키로만 처리를 하면은 쿠키는 자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응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세션 클래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션 객체에 보면은 쿠키 그리고 헤더 그리고 HTTP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에 관한 정보 등의 세션 정보를 관리하게 되고요. 스크래핑을 할 때 항상 쿠키의 모양과 작업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션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유지관리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추가되어 있는 코드가 좀 보이시죠? 이 부분이요. 두 번째 라인에 세션의 리퀘스트의 세션, 즉 쿠키를 이용한 세션 정보 관리 객체를 만든 거예요. 이 세션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파라미터 똑같고요. 웰컴 페이지 똑같고요. 즉 액션 페이지죠. 그리고 아까 리퀘스트에 포스트를 했는데 이 세션을 가지고 포스트를 던집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던져주고요. 그러면 그것에 반환은 세션 객체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션에 보면은 쿠키스이고요. getDict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보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페이지로 가다. 근데 어차피 프로파일 페이지가 동작을 안 하니까 아래 코드는 동작을 안 하게 될 거고요. 뭐 이 페이지를 전체를 구성을 해놓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설명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구성은 안 해봤어요. 예, 여러분들도 굳이 거기까지 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쿠키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자 라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션으로 처리 관리하는 것도 좋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갑자기 생뚱맞게 HTTP 기본 접근 인증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원래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인증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프로토콜 자체의 인증이요. 즉 밑에 설명을 달아놨는데 웹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서버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웹 서버가 사용자를 인증하는 HTTP 기반의 인증 방법이다. 오, 인증 방법이네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요, 이 인증 방법은요, 이름과 패스워드가 그냥 텍스트 데이터예요.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를 전송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예. 근데 교재에서는 거꾸로 보안성이 강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래쪽에 보면 따라서 설명 달아놨어요. HTTP 기본 인증과 추가 API를 이용을 한 거예요. 추가적인 API를 이용해서 강력한 보안 인증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포스트 방식 형태의 폼 형태의 데이터 인증도 쓰지 않고 HTTP 기본 인증에 추가 암호 알고리즘이 적용된 API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강력한 인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추가 API가 없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번 기본 인증에 대한 접근 부분을 보자. 그래서 이 또한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 안에는 인증 관련, 즉 어토라이제이션에 관련된 모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것들은. 그래서 HTTP 인증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모듈로서 auth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 어토라이제이션의 약자예요. auth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포스트 요청처럼 HTTP 베이직 auth 객체를 authorization 매개 변수로 요청을 해주면요, 통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코드 보니까 리퀘스트에 포스트 그대로 쓰고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auth 매개 변수에 auth 객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auth 객체를 보니까 HTTP 베이직 auth 생성을 해주네요. 객체 생성 값을 2개 집어넣어서. 그렇죠. 지금 사이트 같은 경우도 패스워드라는 말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이거로만. 그래서 보니까 request from 쪽에서 auth base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해주고요. HTTP basic auth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두 가지를 객체 사용 생성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결국은 이 auth 모듈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써보자. 근데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썼던 포스트 방식 그대로, 포스트 메소드를, 즉 리퀘스트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포스트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 기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동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수행이 돼요. 근데 일반 페이지는 이렇게 HTTP 기본 접근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 기타 폼 문제라는 부분이 나와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회원 가입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글을 집어넣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자동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자동으로 하고 글을 막 임의의 글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거에 대한 대응.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동 봇을 이용한 폼의 접근 방지 문제점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폼에 추가된 보안 기능을 포함한 경우, 즉 폼에 추가로 만들어진 보안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대해는 나는 어떻게 하면 스크레이핑 코드, 파이썬 코드로 스크레이핑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자동 가입 방지 문자 등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인증하세요 하면서 정보들을 필드 값들 다 채웠는데 갑자기 자동 가입 방지 문자라고 해서 아래 뭐 숫자를 그림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 걔도 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없느냐? 스크레이핑 코드에서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13장과 14장에 추가로 설명을 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자동 가입 방지 문자 캡차라는 것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이고, 14장에서는 허니팟과 숨긴 필드 등의 폼 보호의 보안 수단을 어떻게 스크래핑 할 것인지를 학습하는 부분은 14장에서 다루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장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폼 형태의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과 겟 방식으로 폼 뒤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방법. 더군다나 거기다가 추가로 쿠키 값을 이용하고 있거나 세션 값을 이용하고 있다라면 그 세션을 그 다음 우리가 스크래핑 할 때 폼 뒤쪽에 있는 곳에다 전달을 해줘야지만 그 데이터가 저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쵸? 브라우저라면 다운받아서 그 브라우저로 바로 활용을 하면 되지만 우리는 스크래핑 코드니까 그 스크래핑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쿠키 또는 세션을 관리하셔야 된다 라는 문제제기 페이지, 문제제기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부분까지가 10장에 있는 폼과 로그인 뚫기라는 부분입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폼 태그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의 강력함을 설명을 하는 장이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 페이지 잘 보시면요, 여기서도 이 부분 찾아간다든지 또는 우리 학교 페이지에서도 찾아갈 때요, 잠깐만요, 여기 말고 이렇게 가볼까?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태그 갔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검색에 해당되는 결과는 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크롤링을 하는 방법, 스크립트 크롤링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는 10장인데 다음 주에 13, 14, 15, 16 요번 시간 빼고 3주 남았거든요. 3주 남았으니까 우리는 11장, 12장, 13장까지는 수업을 가능할 것 같아요. 14장 또 중요한 아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1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내용도 재밌고. 그래서 일단 11, 12, 13장까지의 목표를 두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1주차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제 교재에는 되게 얇지만 전체 다 못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필터링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과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공지하면요, 우리 학교 사이트에서 공지사항 검색, 장학으로 검색해라, 겟방식이다, URL 창에 있는 값만 알면 된다. 그러면 네임과 값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고요, 교재에서도 설명했던 게 이 get 방식 요청이라도 이런 매개 변수 객체를 만들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 src 템프 장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너무 많이 말을 하면 정답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제출 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요즘 과제 제출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제출을 하셔야지만 출석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과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